제가 이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참 이 관계를 잘 못합니다. 가령 옛날에 우리가 참 어릴 적에 자랄 때는 그 참 마을에 뭐 낯선 사람이라고는 거의 없습니다. 어쩌다 뭐 지나가는 엿장수나 낯선 사람이지, 전부 다 아는 사람끼리입니다. 그것도 또 성씨도 같고, 그래서 정말 우리는 그 동촌 그 803 돔에서 저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그때는 노인에 대한 예우가 딱 있으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인사도 어떻게 해라. 뭐 그대로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큰 문제 없이 갈등도 없이 우리가 지낼 수가 있는데, 그러나 도시 오면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산업화가 되고 도시화가 되면서 1960년대가 아마 제일 피크일 겁니다. 70년. 그때 참 많은 그 시골 사람들이 도시로 밀려 나왔습니다. 그런데 참 이 서울만 하더라도 그 당시 보면은 이건 뭐 완전히 참 세계적인 국제 도시입니다. 그러나 그 서울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국제화된 그런 감각이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요, 이 시골 사람들이 도시에 와서 도시인으로서의 그 감각이라든가 센스라든가 또 도시인으로서의 그 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잘 되지가 않습니다. 뭐 저도 똑같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 도시에 오면은 도시인으로서의 행세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참 그 앞에 버스를 타는데 무거운 짐을 들고 올라가는 부인이 있으면 뭐 이런 가령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내가 도와드릴까요? May I help you? 이게 뭐 미국 사람들 기본 상식입니다. 그거 한다고 칭찬을 하거나 야, 그 사람 참 고마운 사람이다, 이런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왜?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요즘 보면은요, 저는 TV 보고도 놀란 게, 누가 참 어린이 손소리를 끌고 계단을 올라가는 걸, 그걸 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야 있을 수가 없죠. 그렇게 이제 누가 끌어올려주는 그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그거는요, 서양 사람들이 보면 저거 웃기는 거야. 저거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게 무슨 뉴스감이 되어서 여러분 뉴스에 나오는 겁니다. 그게 저는요. 여러분 저는 그걸 보고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 국제 도시인데 서울이 그런 그 국제 도시인의 감각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남의 일을 정말 자기 일처럼 그렇게 잘 봐주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참 많습니다. 참 고마운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도시인으로서의 생활을 하려면은 도시인으로서의 최소한의 그 규범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시 생활이 대단히 힘들고 복잡하고 자칫하면 갈등도 생기고 정말 시비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문화라는 것은요, 처음부터 그렇게 아주 고급스러운 문화가 정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츰 생활을 해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좀 굉장히 편리하고 상대방이도 좋고 나한테도 좋더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저는 참 깜짝 놀라는 것은요, 이 뷔페 같은 식당에 가서 참 이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보면은 이 먹고 나면은요, 꼭 그 그릇을 다 치워요. 좀 깨끗이. 야, 나는 그걸 보고 참 우리 한국은 참 대단하다. 이거는요, 처음부터 그렇게 문화가 정착이 됐어요. 어떻게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되어 있는지 지금은 뭐 그게 뭐 당연한 겁니다. 이게 이상하게도 이 뷔페 같은 식당에서 셀프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나라는 정착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런 걸 보고도 야, 참 우리가 참 많이 발전했구나. 참 그거 아주 기분이 좋아요. 그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이제 해놓은 걸 보면은. 근데 또 아직도 그런 것이 정착이 안 된 것도 아직은 많습니다. 물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왜 최근에는 이 관계가 이렇게 중요하다 한 것을 많은 그 의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참 관계가 서로가 정말 별 불편하지 않게
가령 우리는 얼마 전에도 보면은 지하철에서 그 학생이 저기 아저씨 마스크를 하셔야죠. 그랬더니 뭐 이 양반이 아주 화를 내가지고 그 학생을 막 그 공격을 하고 심지어는 뭐 그래서 참 경찰이 동원이 돼서 말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사태가 험악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보면요, 이 관계 정립에 대한 이 훈련이 우리가 아직도 덜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가끔 보면 이렇게 이제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관계라는 것은요, 굉장히 그 중요한 그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대인관계, 이 대인관계를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사회생활이 참 부드러워지고 또 뭐 내가 참 장사를 하더라도 이 대인관계를 잘해야지 장사도 잘 되고 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져야지 이 정말 관계가 나쁘면 직장 생활도 그렇고 학교 생활도 그렇고 가정 생활도 물론입니다. 이 가령 부부 간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은 그 집이 편할 수가 없는 겁니다. 더구나 요즘은 이제 이 코로나를 겪으니까요. 우리가 참 이 행동이 밖에 나가는 일이 많이 줄어들고 집 안에만 있게 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더구나 우리가 참 관계를 정립을 중시하고 우리가 잘해야지 된다. 그게 이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신과 수련하는 그 과정에서도 보면은 그게 정말 참 관계를 우리가 잘 좀 유지를 하고 부드럽게 돼야지 사회적인 모든 그런 관계가 아주 잘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 관계가 사실은 잘 안 되는 것이 어디서 제일 드러나느냐면 인간관계입니다. 우리는 뭐 관계는 여러 가지, 학교와 나와의 관계, 우리 동회 사무실과 나와의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인간관계가 우리가 정말 잘 풀려나가야지 우리 참 마음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직장의 동료인데 너무 얌체 같다. 그러면 내가 기분이 나쁘죠. 그런데 그런 것이 계속하면 직장이라는 게 말하자면 바뀌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되면 참 두고 참 이것은 나한테는 굉장한 스트레스 요인이 되고 그 사람만 보면 괜히 불편하고 불쾌해지고 괜히 화가 나고 여러분 그런 관계로 같은 직장에서 근무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대로 두면은 병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인간관계를 잘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몇 시간 동안 그 이야기를 좀 자세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